자,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통합과학을 함께하고 있는 김견이에요. Let's get it. 산화원원을 어쨌건 정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중화반응을 할 건데, 중화반응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알아야 되는 산성물질, 염기성물질 이런 거 얘기를 할게요. 또 얘기하지만 요 산과 염기 앤드 중화반응 자체는 통합과학 과정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겁니다.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드린 교재의 산염기 파트가 어디냐면은 자 215쪽이 되겠습니다. 쏘리. 자 215쪽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 파트가 한다? 좀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이 책에 없는 내용도 최대한 많이 꼼꼼하게 좀 얘기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서 만약에 선생님 이거 안 배워요, 안 배웠어요, 이러면 땡치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시작합시다. 자, 먼저 제목은 산과 염기.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산성물질, 염기성 물질 많이 배워왔던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쉬운 거부터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산성물질 이렇게 봅시다. 되게 유명한 것들 있죠. 염산, 황산, 탄산, 질산, 아세트산 이런 것들이 다 산성 물질인데 한글로 안 써도 이제 화학식으로 쓸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처음 과학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그 화학식 자체도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화학식을 적어야 이 중화 반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작할게요. 자, 먼저 염산은 우리가 HCl이라고 적을 거야. 이 염산이에요. 그 다음 질산은 HNO3 이렇게 적을 겁니다. 나 봐. 책 안 봐도 돼요. 근데 선생님 책 안 보고 하잖아. 그렇지? 당연한 거 아니야? 선생님 책 보는 선생님이 어딨어? 그렇죠? 황산, 무슨 과목 선생님인데? 영어는 당연히 지문을 읽어야 되니까 책 보고 하는 거고. 케바케. 우리가 케바케로 갑시다. 아이, 그러니까 하지 마. 그러니까 하지 마. 위험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다시, 염산, 질산, 황산, 요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 탄산 탄산? 그렇죠? 탄산음료의 그 탄산 맞습니다. H2CO3, 요렇게 적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아세트산이라 해가지고요. CH3COO. 이거 좀, 글씨를 좀 이거 왜 이래. 대문자, 소문자 좀 잘 구분해 주셔야 돼. 저 화학식 쓸 때는요, 대충 쓰면 안 돼요. 이게 글씨, 특히 남학생들, 대충 써가지고 대충 틀립니다. 정확하게 써주셔야 돼. CH3COOH. 요게 우리가 아세트산, 별 차이 없네요. 자, 내가 이제 뭐 할 거냐면, 얘네를 이온화를 시켜볼 거야. 포인트는, 일단은 중요한 단어는, 자, 이온화라는 단어예요. 다시 한번, 이온화라는 단어 집중합니다. 이온화. 자, 이온을 만든다 이 뜻이에요. 물에 녹이면 얘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돼. 이게 이온화가 진짜 중요한 표현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얘도요. 자, H 플러스랑 NO3 마이너스로 역시 이온화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좀 복잡하긴 하지만 H 플러스 2개 있는 거야. H2기 때문에. 오케이? 그리고 나서 SO4는 2 마이너스 하나 있는 겁니다. 이 정도 화학식은 적을 줄 알지?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야. 두 개의 H 플러스랑 CO3 2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화가 되고요. 얘는 좀 길죠? 복잡하긴 하지만 얘는 요 H가 수소 이온이고 나머지는 CH3COO 마이너스 아세트산 이온으로 이렇게 이온화가 되는 거야. 그럼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왜 적었냐면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성 물질이라는 거는 일단 이온화가 돼야 돼. 이온화가 안 되면 안 돼. 자, 이온화 된 다음에
공통적으로 지금 다 뭐가 나오고 있냐면 수소 이온이 튀어나오면 우리가 산성물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되게 중요한 표현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다음 두 번째. 자, 우리가 산성물질의 반대는 결국 염기성 물질이죠. 그래서 뭐 종류 역시 뭐 여러 개 많아요. 뭐 수산화나트륨, 뭐 수산화칼륨, 뭐 수산화칼슘 뭐 등등등. 그래서 한글로 안 쓰고 우리가 이제 다 이제 화학식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뭐 NaOH 한글로는 수산화나트륨이라고 읽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KOH 역시 수산화칼륨이라고 읽습니다. 그다음 CaOH2라는 게 있어. 수산화칼슘이야. 아, 얘네가 다 염기성 물질입니다. 오케이? 원래 얘를 대부분의 교재 책에서는요. 뭐 산 해놓고 막 설명하고 염기한 다음에 막 설명하잖아? 그러면 나중에 이게 정리가 안 돼. 나는 아예 설명할 때 한꺼번에 설명합니다. 그래야 머릿속에 비교되면서 훨씬 더 편하게 풀 수 있어.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얘네도 자 산하고 자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자 뭐가 있냐면 이온화가 돼야 돼. 그래서 얘네도 자 이온화라는 걸 통해서 뭘로 이온화가 되냐면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얘도요. 자 K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로 역시 이온화. 자, 얘 Ca2 플러스랑 두 개의 OH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됩니다.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 염기는 결국 공통점이 이거네. 이온화가 돼야 되고요. 이온화한 다음에 공통적으로 지금 뭐가 나오고 있어요? 수산화 이온이 나오면 우리가 얘를 염기성 물질 혹은 염기라고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어떤 문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염기성 물질이 암모니아거든. 암모니아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암모니아는 화학식으로 뭘 적냐면 NH3라고 적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이온화해서 OH 마이너스 한글로는 수산화 이온인데 이 수산화 이온 나올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얘는 그래서 요 정의에 의하면 얘는 염기성 물질이 아니야.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염기성 물질의 성질은 또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통합과학에서는 안 배우지만 원래 화원에 고2 때 선택 과목 중에서 화학원 있잖아. 그걸 배우는 친구들은 그 이유를 자세하게 배우는데 니네는 얘는 좀 특이한 물질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세요. 고1 과정에서는 괜히 깊게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굳이 얘기를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얘를 내가 만약에 물에 녹이면 물한테 얘가 뭘 받냐면 수소이온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얘가 수소이온 받으면 얘가 뭐가 되냐면 NH4 플러스란 거랑 OH 마이너스란 걸로 어쨌건 결과적으로는 이온화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냐? 그래서 한 방에 딱 먼저 구분하면 산이든 염기든 일단은 이온화가 돼야 돼. 산이든 염기든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온이 있어야 되는데 산은 수소이온 때문에 오케이? 염기는 수산화이온 때문에. 근데 애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거야. 조금 이제 머리를 굴리죠. 선생님 그러면요. OH 갖고 있으면 다 염기성 물질이네요. 오, 나름 신빙성이 있어. 그럼 바꿔 물어볼게. 그럼 화학식에서 수소 있으면 다 산성 물질이냐? 좀 애매하죠, 갑자기. 그래서, 자, 봐봐. CH3OH라는 게 있어. 그럼 얘는 산성일까, 염기성일까? 둘 다. 중성일까? 둘 다? 둘 다 되는 물질도 있어요. 근데 우리 고1 과정에서는 그런 건 없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온화 되냐 안 되냐를 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산화환원 할 때 내가 막 이온 막 적어줬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온 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온화가 안 돼. 그럼 이온화가 안 되면 수소를 갖고 있든 OH를 갖고 있든 화학식 자체에서는 이온화인지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얘는 중성물질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또 얘기한다.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은 이온화가 돼야 돼. 그래서 산은 공통적으로
수소이온 때문에 공통적인 성질이 나오고, 염기는 수산화이온 때문에 공통적인 성질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산의 공통적인 성질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수소이온 때문에 나오는 거야. 첫 번째. 자, 먹으면 무슨 맛 나요? 신맛? 산성 먹으면 신맛 난다고? 그렇게 배웠어? 잘 배웠어. 뭐 이게? 먹으면 그렇게 나잖아요. 어? 먹으면 그렇게 나잖아요. 먹으면 죽을 맛 나요, 죽을 맛. 누가 염산을 맛보냐? 저요. 야, 너는 네 몸의 일부 혀를 싫어하니? 네 염산 맛보는 순간 혀는 녹아서 사라질 거야.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을 맛이에요. 절대 맛보면 안 된다. 그래서 굳이 맛보는 장치에 넣어서 측정을 하게 되면 얘는 신맛이 난다. 왜요? 수소이온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야. 그 다음 수소이온 들어있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온화가 돼서 자 이온이 존재하는 애들은 무조건 전기가 통합니다. 그래서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전기 통합니다. 전류가 흐른다. 뭐 요 정도까지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좀 더 중요한 게 있어. 첫 번째. 자, 산성 물질은 간다. 일반적인 금속하고 자, 염산 같은 거를 자, 들이부으면 금속이 녹아요. 이거 저번 시간에 배운 거야. 산화환원에 내가 뭐라고 배웠냐면 염산에다가 뭐 아연 조각 같은 거 넣으면 기포 막 올라온다 했던 거 기억나죠? 그 기포 이름이 뭐였어? 수소기체. 그래서 자, 금속 같은 거에다가 산성 물질 넣으면 수소기체 발생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야. 첫 번째 중요한 내용. 굳이 화학식, 저번 주에 배운 거니까 굳이 화학식으로 잠깐만 적어주시면 이런 거예요. 뭐 아연 같은 거를 내가 염산에 담그면 뭐 수소기체 생겨요. 이렇게. 어렵지 않죠? 저번 주에 배운 거야. 기억나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를 우리가 뭐 ZnCl2 뭐 지금 계속 안 맞췄어. 물질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퀴즈. 그러면 이거 수소가 냄새가 있을까요? 없어요. 색깔이 있을까요? 없어요. 무색 무치 기체입니다. 그러면 이 무색 자, 무색 무치인 이 수소 기체를 수소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해? 먹어봐서. 수소를 먹으면 무색 무치라니까? 그 다음에 기체를 어떻게 먹냐, 그러고. 삼켰다가. 원마. 삼키면 뭐 어떻게 되는데? 그러니까 숨이 막히잖아요. 왜? 근데 술을 먹으면. 와, 아니야. 자, 수소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우리가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 불씨해보면 돼. 수소는 불 붙죠. 요새 한참 전기차가 불나가지고, 이제, 대용품? 뭐라 그래? 대체 에너지로 오세요. 막 수소 에너지 막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수소는, 자, 수소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는 불 대보면 펑 하고 터집니다. 그래서 과학에서는 펑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수소기체야. 선생님, 너 이게 보니까 화학식을 모르겠어. 근데 단어에 펑이란 단어가 들어서 그럼 100% 수소기체예요. 그래서 오펜하이머가 수소폭탄 말. 그렇지. 자, 여기서 오펜하이머의 영화 제목도 오펜하이머죠? 내가 불따로 보다가 그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자, 그래서 첫 번째 산의 공통적인 성질은 이거고요. 두 번째는 조금 어려워. 혹시 니네 석회석 기억해? 석회석 뭐 많이 들어봤죠? 석회석 혹시 화학식 기억나냐? 기억 안 나죠. 이게 CaCO3라고 하는 게 석회예요. 그래서 이렇게 CO3가 붙어 있는 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탄산염이라고 불러요. 탄산염에다가 산성 물질 들이부으면 요 탄산염이라는 고체 물질이 녹으면서 역시 막 기포가 올라와. 그 기포는 누구냐면 이산화탄소 기포 올라오는 거라서 요 두 개의 특징은 꼭 알고 있어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금속을 염산이든 질산이든 황산이든 탄산이든 아세트산이든 넣으면 수소기체 막 올라와요. 왜요? 수소이온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어? 또 석회석 같은 거 여기에 넣게 되면 CO2 올라와요. CO2 기포 발생합니다. 왜요? 수소이온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산의 성질은 왜 생깁니까? 라고 하면 수소이온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
알았죠? 선생님, 요거는 식은 뭐 안 쓸게. 그러면 또 문제. CO2는 그러면 뭐 색깔이나 뭐 그런 게 있을까? 우리가 보통 이 기체가 뭔지 확인하는 거를 검출법이라 부르거든요. 너무 지금 천천히 나가고 있냐? 스피드 괜찮아? 사실 좀 걱정돼요. 내가 너무 천천히 자세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좀 걱정되긴 하는데, 괜찮죠? 오케이? 이 CO2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식이 있어요. 역시 마치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어요. 그리고 또 저번 시간에도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해 줬고요. 석회술에다가 빨대로 후 부면,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날숨이라 부르죠? 날숨을 들이밀면 그 안에 CO2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진다라고 하는데, 뿌옇게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CO2야. 알았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런 팁을 알려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 수능에까지도, 니네가 뭐 화학선택할 건 아니잖아. 그래서 수능에까지 이제 통용되는 단어라서 선생님이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CO2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단어 중에서 하나는 뭐냐면, 뿌옇게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석회수 마셔버리면 어떻게 돼요? 배부르겠죠? 안 죽어요? 죽지. 어떤 당장 죽는 그런 극약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 자, 염기성의 공통적인 성질은 몇 개 안 돼요. 자, 공통적인 성질은 뭐 때문에 나옵니까? 라고 하면, 자, 수산화이온 때문에 나옵니다. 라고 하시면 되고, 얘네 먹으면 무슨 맛 나요? 쓴맛이라고 배우죠.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죽을 맛이야. 먹으면 큰일 납니다. 자살할 때 먹는 게 염기성 용액이에요. 자살할 때 먹는 게 산성 용액이어서 먹으면 안 되지만, 굳이 따지면, 쓴맛입니다. 이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돼. 왜 그렇냐 하면 염기는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요.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니네 몸의 주성분이 단백질이잖아. 입, 식도, 위, 소장 다 단백질이야. 염기성 물질 먹자마자 단백질을 녹이면서 서서히 얘를 죽이게 될 겁니다. 또한 염기는 또 보세요. 이온화가 되니까 당연히 뭐가 있어?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니까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좀 심한 내용을 잠깐만 하나 하려고 해요. 요거는 의미만 좀 봐두세요. 너무 깊은 내용은 내가 안 할 테니까. 자, 뭐가 있냐면, 자, 어떤 산성 물질이 내가 100개를 준비를 했어. 그랬더니 얘가 98개의 수소 이온이 나왔다고 칠게요. 그럼 얘는 이온화가 몇 프로 진행이 된 거야? 98% 진행이 되죠. 또 어떤 애들은 100개의 산성 물질이 있는데 2개의 수소 이온밖에 안 나왔어. 그럼 얘는 몇 프로밖에 진행 안 된 거예요? 2%밖에 안 된 거죠? 그래서 많이 수소 이온이 나오면 좀 진짜 위험한 거야. 솔직히 말하면 니네 탄산 음료, 식초, 이게 아세트산이 식초 재료거든요. 솔직히 얘는 어쨌건 우리가 먹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어떤 거는 이온화가 많이 되면 위험해. 어떤 거는 이온화가 잘 안 돼? 그럼 좀 그나마 덜 위험해.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서 많이 이온화 되면 우리가 뭐라고 이름을 붙여놓을 거냐면 강이라는 단어를 붙일 거예요. 강. 그래서 강산, 강염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한 2%밖에 안 되면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약이란 말을 붙일 겁니다. 그러면 중은 있나요? 한 51%쯤 되면 중이겠죠? 맞습니까? 그럼 그 기준은 얼만데? 나중에 그러면 대학 가서 만약에 전공을 하게 되면 그때 배우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네 3개가 되게 위험해. 그래서 강산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강산이고요. 오케이? 얘네 2개는 그나마 조금 이렇게 좀 덜 위험해서 우리가 약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자, 얘네 중에서 얘네 3개가 위험해. 강염기예요. 그러니까 실험에서는 잘 볼 일이 별로 없겠죠. 왜? 너무 위험한 거니까. 그래서 강한 거보다 좀 약한 거 위주로 많이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또 약염기예요. 요 정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 오케이. 다음에 선생님 얘네들의 특징 잠깐만 얘기를 하나 할 건데 학교에서는 아마 얘네들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나? 뭐 좀 했을 거야. 선생님, 그래서 다 적을 수는 없으니까, 선생님이 좀 포인트만 좀 짚고 넘어가 줄게요. 자, HCl은 원래 상태가 기체야.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긁고 있냐면, 이 머릿속에 이렇게 여드름이라고 하나? 그쵸? 이게 샴푸 잘못 쓰면 막 뭐 나잖아. 근데 선생님이 뭐 났는지 긁었는데, 뭔지 알죠? 겁나 아프잖아. 이게 뽀드라치 같은 거 통 났는데 암사부터 긁으면 어떻게 돼? 눈물이 찔끔 나잖아요. 내가 지금 약간 그래, 지금. 아프 죽겠네. 그래서, 자, HCl은 우리가 보통 상태가, 기체야, 기체. 걔를 물에 녹여서 만든 게 염산이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요 질산은 얘가 햇빛 받으면 얘가 좀 이렇게 다른 걸로 좀 변하나 봐. 그러면 햇빛 안 받게 투명한 병에 보관하지 않고 갈색 병 같은데 뭐 보관한다? 요런 거 보시면 되고요. 내가 보고 듣고 있어? 그 다음에 좀 포인트만 얘기해주고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황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종류가 뭐 진한 황산이 있고 묽은 황산이 있는데 이 진한 황산이 마이쮸처럼 이렇게 쫀득쫀득거려. 그래서 얘를 물에 녹여서 만든 게 묽은 황산인데 그럼 애들이 그지? 선생님 그러면 묽은 황산은 강산이에요? 약산이에요? 묽은 황산이 강산인 거야. 묽다는 말이 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안물 황산은 약한. 다시 말하고? 안 물. 그러니까 그때 이제 진한 황산은 아예 산성 물질이 안 돼. 마이쮸처럼 너 쫀득쫀득 해가지고 아예 이온화가 안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 탄산은 우리 어디다 이용돼? 탄산은 음료수 있죠? 그렇죠? 우리는 그런 사이다. 자, 아무튼 이런 이제 미안해요. 선생님이 이상한 드립 쳤는데 분위기가 별로였어. 그래서 탄산은 탄산음료 자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 있는 요 아세트산은 우리가 식초의 재료라고 얘기를 하고 이건 중에 있어서 식초의 재료인데 그 식초의 재료 우리가 보통 뭐라 부르냐면 빙초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빙자가 얼음이야. 평소에 완전 더울 때를 제외하거든요. 저 아세트산, 빙초산은 고체 상태로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물은 우리가 보통 몇 도에 얼어요? 0도에 얼거든요. 그러면 자 어는 점이 만약에 높다라고 한번 해볼게. 얼 때의 온도를 어는 점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어는 점이 높으면 잘 어는 거니 잘 안 어는 거니 헷갈리죠? 다시 어는 점이 낮아. 그러면 잘 얼어 잘 안 얼어? 잘 안 얼어. 그럼 어는 점이 높다면 잘 얼지? 잘 얼어 잘 안 얼어? 잘 얼게 되는 거야. 말 표현 이해돼요? 그래서 빙초산은 뭐라고 나오냐면 얘는 어는 점이 높다 이 정도는 알아두세요. 뭐 17도라고 얘기하는데 외울 건 아니야. 그래서 빙초산은 보통 니네가 고체 상태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자 여기 있는 요 NaOH랑 KOH는 자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 다 비누의 재료라고 생각해 주세요. 뭐 세수비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빨래비누 재료입니다. 오케이? 얘네 둘 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공기 중에 있는 CO2를 흡수하는 공기청정기 역할을 해줘요. 오케이? 그 다음 둘 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좀 어려운 단어예요. 조해성이라는 게 있어. 조해성. 어처구니 이름인데. 친구 이름은 아니겠죠? 혜성이는 아니겠지? 자, 뭐야, 조심히 왜 나와, 이씨. 그래서 이 조해성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예를 들면, 자, 니네 그 옷장 안에다가 쾌쾌한 냄새 나면 탈취제 같은 거 넣어두거나 아니면은 습기 제거기에 넣어두죠. 습기 제거제. 그러면 걔네들은 뭐냐면 공기 중에 물을 흡수하는 게 이게 습기 제거제잖아. 근데 조해성은 뭐냐면 한다. 공기 중에 물에 지네가 녹아 들어가는 거야. 물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공기 중에 물에 녹아 들어가는 게 이게 조해성이에요.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CaOH2는 우리가 한글로는 뭐라고 읽냐면 얘는 우리가 석회수라고 읽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 내가 먹으면 죽는다 그랬죠? 그랬죠? 석회수다 이 정도만. 그 다음에 아까 석회수 어디다 이용했어? 어디다 이용했어요 이거? CO2 검출하는 데 이용이 됐죠? 그래서 석회수는 CO2를
검출하는 데 이용이 됩니다. 또 얘기하지만 요 석회수에 CO2가 들어가면 어떻게 변한다? 뿌옇게. 알겠지?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암모니아는 뭐, 알다시피 뭐 되게 냄새 독하고요. 뭐, 이런 내용들 나오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산염기 특징, 뭐, 하나 더 할 거니까, 잠깐 정리 좀 할게요. 끊고 갈 거야.